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주부고 김소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제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올해 28살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벌써 10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10년이요. 10년. 처음엔 대학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수를 한다고 하더니 방에서 공부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들 방 앞에 아침밥을 놓아두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쟁반에 밥, 국,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문 앞에 살짝 놓아둡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요. 민수야, 밥 놓아뒀어. 식기 전에 먹어.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살짝 뒤돌아보면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손만 나와요. 그 하얀 손이 쟁반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유령 같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로 하얗고 말랐거든요. 식당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 아들의 손이 저렇게 되어 있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빈 쟁반이 똑같은 자리에 놓여 있어요. 깨끗하게 비워져서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는 걸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굶지는 않고 있구나 싶어서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7시쯤 되면 또 문 앞에 저녁을 차려 놓아요. 그리고 밤 10시쯤 되면 빈 그릇이 나와 있죠. 가끔 빨래를 내놔달라고 부탁을 해요. 민수야, 빨래 있으면 내놔라.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30분 정도 지나서 문틈으로 빨래가 나와요. 속옷, 티셔츠, 바지. 모두 까맣게 때가 묻어 있어요.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그런데 정작 방 안으로는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문고리를 돌려봐도 안에서 꽉 막고 있어요. 민수야, 엄마야. 방 청소 좀 하자. 환기라도 시키고. 이렇게 말해도 대답이 없어요.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야, 문 좀 열어. 엄마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들어오지 마! 절대 들어오지 마! 그 목소리가 정말 처참했어요. 마치 다친 짐승 같은 소리였어요. 그 뒤로는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졌거든요. 내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무서웠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귀를 대고 방 안 소리를 들어봐요. 가끔 컴퓨터 소리가 나요. 아마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려요. 다행히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그나마 밖으로 나올 일이 없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편할 거예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문틈으로 손만 나오는 것 외에는 10년 전 고등학생 때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살은 빠졌을까요? 쪘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책을 읽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누워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가끔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봐도 다들 이상하다는 반응이에요. 그냥 밥 주지 마. 그러면 배고파서 나올 거야. 아니면 강제로라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런 조언들을 해주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 먹이면서 기른 아들이라고요. 그 아이를 어떻게 굶겨서 내보내요? 어떻게 강제로 끌어내요?
하지만 이대로 두기에는 너무 걱정돼요. 건강은 괜찮은지, 정신적으로는 어떤지, 혹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특히 겨울이 되면 더 걱정돼요. 방의 난방이 잘 되는지, 감기는 걸리지 않는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싶어도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정말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성적도 중간 정도 되고 친구들도 있었고. 물론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졸업식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속상해하긴 했지만 재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만 있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버려뒀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의사한테 데려가고 싶어도 본인이 나오질 않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요. 이런 상태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언젠가 제가 먼저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집 애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 동네 아줌마들이 물어봐요. 소정 씨, 둘째는 뭐해? 요즘 보기 힘드네. 어디 갔어? 그러면 저는 항상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말해요? 우리 아들이 10년째 방에서 안 나와요. 밥만 문 앞에 놓아주면 손만 나와서 가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답답하고 속상해도 누구한테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어떤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도 집에만 있고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선생님이 나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걸 봤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니.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나도 저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야기가 TV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상상만 해도 떨렸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서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민수방 앞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다고. 나도 늙어가는데 이 아이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보자고. 컴퓨터는 잘 다룰 줄 몰라서 첫째 딸한테 부탁했어요. 지혜야, 엄마 좀 도와줄래? 인터넷으로 뭔가 보내고 싶은 게 있어. 딸이 의아해하면서도 도와줬어요. 사연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한테 털어놓는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써내려갔어요. 민수가 방에서 안 나온 지 10년이 됐다는 것, 매일 문 앞에 밥을 갖다 주고 있다는 것, 정말 답답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사연을 보낸 후에도 며칠 동안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답장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아니면 우리 사연이 너무 이상해서 방송에서 거절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작진입니다. 사연 잘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정말 연락이 온 거예요. PD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네. 우선 저희가 직접 가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도 함께 모시고 갈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는데,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민수가 절대 나오지 않을 텐데, 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한다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PD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촬영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할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소대로 지내세요. 저희는 어머님의 일상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드님 방 구조나 집 안 상황도 살펴봐야 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혹시 정말 민수가 마음을 열고 나올까요? 아니면 더 깊이 숨어버릴까요? 그날 밤 민수 방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방송국 사람들을 불렀어. 너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나쁜 사람들 아니야.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방 안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컴퓨터 소리도 안 들리고. 혹시 제 말을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촬영 전날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까요? 이 답답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민수가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기대되면서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를 믿어줄래?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화요일 오후 2시. 방송국 사람들이 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민수방 앞에 아침을 차려놨는데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밥그릇을 놓을 때도 덜컥덜컥 소리가 났어요. 민수야, 오늘 사람들이 와.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다 지켜줄 테니까. 방문 앞에서 속삭였는데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어요. 아마 민수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안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거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민수 방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됐어요. 오후 1시 50분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그리고 좀 나이 드신 선생님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작진입니다. 김소정 어머님 맞으시죠? PD님이 정말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김민호 PD고요. 이쪽은 조연출 박지영 씨, 그리고 이분이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이정현 선생님입니다.
이정현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죠?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볼까요? 띠님이 말씀하셨어요. 카메라맨 분도 뒤따라 들어오셨는데 생각보다 장비가 많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차근차근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시작됐는지, 평소 아드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저는 아는 것만 대답했어요. 10년 전부터요. 대화는 거의 없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럼 아드님 방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방으로 안내했어요. 문 앞에 서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들리던 컴퓨터 소리도 완전히 멈췄어요. 아마 사람들이 온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문 앞에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 이정현입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저희가 왔어요. 억지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야기만 나눠볼까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도움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만이라도 열어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PD님이 다시 시도해봤어요. 민수 씨. 저는 김민호 PD라고 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래도 조용했어요. 마치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계속 시도해봤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부드럽게 공감하는 말씀도 하시고 전문적인 설명도 해주시고. 민수 씨, 방 밖이 무섭죠? 사람들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우시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잠깐 조용해졌다가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혹시 나올까 싶어서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런 경우 보통 가족 중에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형제자매나. 그때 문득 첫째 딸 지혜 생각이 났어요. 지혜랑 민수는 어릴 때 정말 친했거든요. 지혜가 동생을 많이 챙겨줬어요. 첫째 딸이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제가 말했더니 PD님이 눈을 반짝이셨어요. 연락해서 와달라고 하시면 될까요? 누나가 오면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바로 지혜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급한데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민수 일로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왔어. 지혜가 흔쾌히 금방 갈게요, 엄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지혜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는.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지혜도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민수가 심각하긴 하지. 내가 도울 게 있을까요? 지혜 씨, 동생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정현 선생님이 부탁하셨어요. 지혜가 민수 방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야, 민수야. 나 누나야. 오랜만이다. 놀랍게도 방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나, 왜 왔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민수 목소리였거든요. 평소에는 저한테 절대 대답하지 않았는데 누나한테는 반응을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응, 누나야. 왜 이렇게 오래 안 나와? 누나가 보고 싶지 않아? 누나, 왜 왔어? 나는 안 나갈 거야. 지혜가 문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아까 들었지? 방송국에서 도움을 주러 왔다고. 들었어. 하지만 싫어.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지혜가 30분 정도 더 설득해봤어요.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야, 10년 동안 얼굴도 못 봤잖아. 문만 열어봐. 나오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안 돼. 나는 절대 안 나가. 누나도 그냥 가. 이정현 선생님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압박하면 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민수 목소리라도 들었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피디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목소리라도 들었다는 건 큰 진전이에요. 다음에 다시 시도해 봅시다. 그럼 누나분과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이정현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가족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지혜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민수 방 앞에서 말했어요. 민수야,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좋았지. 오늘은 여기까지야. 무서워하지 마. 그날 밤 민수 방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소리가 났어요. 뭔가 정리하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오늘 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생긴 건 아닐까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나오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라도 들었으니까요. 이정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시작일지도 모르잖아요. 지난번 촬영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니, 변화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미묘한 느낌들이 달라졌어요. 일단 민수가 조금 더 활동적이 된 것 같아요. 평소보다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뭔가 정리하는 소리도 나고, 혹시 사람들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자주 연락을 해요. 엄마, 민수 어때? 뭔가 변화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지난번 촬영 이후로 민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지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민수 얘기도 별로 안 물어봤고, 아니야, 지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잖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오늘은 지혜와 인터뷰하는 날이에요. 피디님이 누나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혜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줬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 하지만 정작 지혜가 더 긴장해 보이더라고요. 오후 2시에 촬영진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김민호 PD님과 이정현 선생님, 그리고 카메라맨 한 분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혜 씨. 지난번에 동생분을 설득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지혜한테 인사하셨어요. 네. 그런데 결국 나오진 않았잖아요. 지혜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목소리라도 들렸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10년 동안 완전히 침묵하던 분이 가족과 대화를 했다는 건 진전이에요. 거실에 앉아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지혜한테 차근차근 물어보셨어요. 지혜 씨 동생분과 어릴 때는 어떤 관계였나요? 되게 친했어요. 제가 4살 위인데 동생을 많이 챙겨줬거든요. 엄마가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제가 거의 엄마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식당일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니까 지혜가 민수를 많이 돌봐줬어요. 숙제도 봐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때는 민수가 어떤 아이였어요? 조용한 편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그런데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제 말을 잘 들었거든요.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지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친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내성적인 성격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혹시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나요? 그때 지혜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사실 있었어요. 중학교 때였나? 민수가 울면서 집에 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왜 울었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혔다고 가방을 숨겼다든지 돈을 빼앗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줬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등학생이었고 제 일도 바빴고 그냥 참아
고자질하면 더 괴롭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말했나요? 민수가 엄마한테 말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힘들다고 아이들이 괴롭힌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자네 자식이 그런 일로 마음 약해지면 어떻게 해? 씩씩하게 이겨내야지! 이정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님,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 그냥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지혜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바쁘셨어요. 식당 일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약하게 키워지는 걸 싫어하셨어요. 자네가 그런 일로 울면 어떻게 하냐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민수가 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세상이 험하니까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가 점점 말을 안 하게 됐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저한테도 말 안 하고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이정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테니까.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시면서 생계도 꾸려나가시고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바빠서 아이들 마음까지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엄마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지혜 씨는 어떠셨어요? 힘든 적 없었나요? 지혜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집에 와서 민수를 돌봐야 했고 그때도 엄마한테 말씀드렸나요?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투정 부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안했어요. 지혜도 민수도 다 저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네요. 하지만 지혜 씨는 잘 극복하셨네요. 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준 친구들이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런 친구가 없었나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요. 민수는 정말 혼자였어요. 학교에서도 혼자, 집에서도 혼자. 이정현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간 거군요.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안전한 공간으로. 그때 갑자기 민수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혹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러봤는데 대답은 없었어요. 지혜가 일어나서 민수 방으로 갔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들었지?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방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민수 씨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어머님이 민수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마음의 상처가 컸을 거예요.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지혜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민수를 너무 외롭게 만든 것 같아.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엄마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민수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러게, 이제라도. 그날 밤 민수 방 앞에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엄마가 무시해서 미안해. 이제는 달라질게.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혹시 들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번 지혜와의 인터뷰 이후로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오늘은 지혜와의 인터뷰
2부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들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혜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일 촬영에서 민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솔직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무슨 얘기? 민수가 정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봤던 것들을 다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혜 목소리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일들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민수방 앞에 아침을 차려뒀어요. 그런데 요즘 민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음식을 가져가는 시간이 예전보다 빨라졌어요. 그리고 빨래도 전보다 자주 내놔요. 혹시 촬영진들이 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2시에 촬영진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김민호 PD님과 이정현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혜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지혜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정현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지혜가 깊게 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못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에 대한. 어떤 얘기죠? 민수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지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힘든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민수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예요. 민수가 어느 날 울면서 집에 왔어요. 옷도 찢어져 있고 코피도 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끌고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때렸다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가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엄마는 또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할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때의 저라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엄마한테 말했어요. 민수가 울면서 학교에서 맞았다고,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괴롭힌다고.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지혜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가 사내 자식이 그런 일로 울고 있으면 어떡해. 맞고 와서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게 더 창피한 줄 알아라고 하셨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그 말을 다시 듣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PD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그 이후로 민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의 말을 안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말 안 하고. 더 심해졌나요?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때 민수 씨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예요. 엄마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는데 제가 그 희망을 꺾어버린 거죠.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됐을 수 있어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우울했어요.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엄마한테 말해봤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지혜가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더 힘들어라고 하셨어요. 또 기억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 지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다행히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런 친구가 없었군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있었는데, 민수는? 이정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이 마지막 안전지대가 된 거군요.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지혜까지 이렇게 힘들어했는 줄. 어머님, 그때는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 걱정까지. 맞아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식당 일.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전부였을 거예요. 그 엄마가 자신들의 아픔을 외면한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대학도 갔고, 좋은 남편도 만났어요. 그런데 민수는 계속 그 상처 안에 갇혀있게 된 거죠. 그때 갑자기 민수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민수야! 제가 소리쳤어요. 지혜가 일어나서 방 문 앞으로 갔어요. 민수야, 괜찮아. 우리 얘기 들었지? 잠깐 조용하다가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그만해, 민수야. 그만해. 제발. 목소리가 정말 힘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 지혜가 문에 대고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민수 씨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머님의 진심이 중요해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정말로 민수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해요. 촬영이 끝나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후 저는 민수 방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엄마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대답은 없었지만 방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 마음을 알고 싶어. 정말로. 그날 밤 처음으로 민수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10년 만에 들어보는 민수의 눈물 소리였어요. 지난번 촬영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엇보다 민수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밤마다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는데 이정현 선생님이 울음은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신호라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꽁꽁 묶어뒀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거라고. 오늘은 마지막 촬영 날이에요. 그동안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지혜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젯밤에도 민수 우는 소리 들었어? 응, 들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져. 이정현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민수 씨의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석이요? 민수 씨가 히키코모리가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학교 괴롭힘도 큰 요인이지만 이정현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수 씨의 상태에는 가정환경, 특히 어머님과의 관계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요? 네.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부모의 반응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더 얘기해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민수가 정말 많이 시도했었어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제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민수가 엄마한테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정현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지혜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무슨 소리야? 학교도 안 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민수가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죽고 싶어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그런 말을 언제?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민수가 정말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아니, 기억하기 싫었어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죽고 싶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약한 소리 하는 애가 어디 있어? 정신 차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어요. 민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화를 냈어요. 이정현 선생님의 표정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어머님, 아이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최후의 구조 신호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내가 그런 식으로 반응했었니?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민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예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방으로 들어버렸고. 이정현 선생님이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민수 씨의 현재 상태는 학교 괴롭힘보다도 가족, 특히 어머님의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에게 가족은 마지막 안전망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만큼은 나를 이해해줄 거라는 믿음. 그런데 그 마지막 안전망마저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민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님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해요. 피디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머님의 그런 반응들. 사내 자식이 약해서 어떻게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말들이 민수 씨에게는 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됐을 거예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민수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엄마 일로 바쁘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지혜 씨도 어렵고 상황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 씨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민수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던지는 소리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민수가 방 안에서 소리쳤어요. 10년 만에 듣는 민수의 큰 목소리였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제가 일어나서 방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다 내 탓이야! 다 내가 약해서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민수가 계속 소리쳤어요.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싫어! 이제 와서 뭘! 그때는 왜 그랬어? 내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는 왜 그런 말을 했어? 이정현 선생님이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 엄마가 외면해서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10년이야, 10년! 민수야,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어머님,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이정현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을 볼 여유가 없었어. 그건 변명이고,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런데
그 무서움을 화로 표현해버렸어. 정말 바보 같았어.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맞아. 엄마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지혜도 문 앞에 와서 말했어요. 빈수야, 누나도 미안해. 그때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너 혼자 두고 미안해. 오랜 침묵 후에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요.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해요? 1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나가요? 이정현 선생님이 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그날 촬영은 그렇게 끝났어요. 민수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 촬영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민수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다면.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이정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촬영이 끝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민수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방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우선 제가 방문 앞에서 말을 걸면 가끔 대답을 해요. 민수야, 밥 먹었어? 하면 네, 이런 식으로요. 짧지만 10년 만에 들어보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직접 빨래를 내놓으면서 쪽지를 하나 끼워뒀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저만 생각해서 미안해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났어요. 우리 민수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쪽지로 답장을 했어요. 민수야, 내가 미안할 일 없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더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천천히 함께 해보자. 지혜도 자주 와서 민수와 대화를 시도해요. 방문 앞에 앉아서 민수야,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일상 얘기를 해주죠. 민수가 대답은 안 하지만 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정현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주세요. 직접 민수와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 저와 지혜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어머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났을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꾸준히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쯤 방에서 나올까요? 그건 민수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죠. 어제는 정말 뜻밖인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방문을 살짝 열고 손을 내밀더니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몇 초 정도였지만 10년 만에 느껴보는 민수의 체온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민수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그리고 오늘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민수방 앞에 점심을 갖다 놓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조금 열렸어요. 그리고 민수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10년 만에 보는 민수의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었고 머리도 길고 수염도 났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민수야.
저는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괜히 놀라서 다시 들어가 버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천천히 해보자. 정말 괜찮을까요? 10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민수가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그리고 한 발짝 방 밖으로 나왔어요. 10년 만에 민수가 방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서워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민수가 거실까지 나왔어요. 햇빛을 10년 만에 제대로 보는 거죠. 눈을 찡그리면서도 뭔가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많이 달라졌어. 그런데 괜찮아. 우리 함께 적응해보자. 민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걷는 아이처럼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돼. 엄마도 함께 도울게. 그때 지혜가 와서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나왔구나. 누나, 민수가 부끄럽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민수의 웃음이었어요. 이정현 선생님께도 연락드렸어요. 정말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도 받아야 하고, 대학 입시나 직업 훈련도 생각해 봐야 하고,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니까요. 민수 혼자가 아니라 저와 지혜,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니까요. 어제 민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직도 무서워요. 사람들도 무섭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엄마가 제 편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제대로 의미 있게 채워나갈 거예요. 민수는 아직도 사람들이 무섭다고 해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렵다고 하고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어요. 어제는 베란다까지 나가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요? 하면서요. 오늘은 현관 앞까지 나가봤어요. 몇 분 안 있다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에요. 내일은 아마 동네 한 바퀴 돌아보자고 할 거예요. 제가 옆에서 손잡고 함께요. 이정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변하시니까 민수 씨도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네,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민수가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가끔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민수에게, 그리고 지혜에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는 그런 엄마로요. 10년의 시간이 아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어젯밤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그 말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어서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민수야,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보자.